이 자리에 이완영 의원 안 계시지만 어제 저녁에 제가 JTBC 뉴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간사 협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점에 대해서는 이완영 의원께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했습니다. 예, 김성만 증인께 연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주치의 임명되기 전에 관저로 들어가서 2, 3차례 지금 진료한 것 같다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피하 주사를 놨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어떤 주사입니까? 라이넥이라고 하는 태반 주사를 피하 주사했습니다. 태반 주사. 네. 그거를 본인이 지금 가지고 지참해서 들어가서 놔주신 거죠. 그때는 청와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가져가서 놨습니다. 그러면 몇 차례나 놔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두세 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주사 용기라든지 어떤 의료 가방 같은 것은 가지고 들어가서 놓으신 네, 겁니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당시에 지금 경호실에서 경호를 받을 때 정식적으로 증인의 이름이라든지 인적사항을 다 남기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남기고? 관저 전에 경호실 그 검색대에서 검문 검색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문 검색은 했는데 네. 그 검문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의 인적사항을 다 기재를 했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부속실에서 사람이 나와서 증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경호처장이 나와서 얘기한 대로 보안 손님의 형태로 지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네요. 전 보안 손님이라는 개념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인적사항 기재는 안 하고 검문 검색만 해서 네. 부속실에서 직접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안 손님이라고 청와대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아, 그러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안 손님의 형태로 들어가서 대통령에 대해서 태반 주사라든지 배곡 주사를 놓을 때 청와대 의무실에 통보는 됐습니까? 그때는 저는 이제 그런 규칙을 처음 이제 받은 게 네. 서창석 주치 때부터는 정확하게 전달을 받았고요. 음. 그 전에는 그런 전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무실에 통보하지 않고 관저에 들어가서 곧바로 지금 네, 그래서 주사를 그냥 연락이 와서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놓은 주사가 지금 한 두세 번 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가 직접 놓은 주사는 라이넥이라고 하는 태반 주사밖에 없습니다. 세 번 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본인은 피하 주사를 놨고 간호장교는 지금 정맥 주사를 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저는 주사를 놓은 거는 처음에 있을 때그 주사 맞는 모습을 처음 봤고 제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관찰한 적은 있었고요. 취임 후에는 저는 주사 맞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가 놨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간호장교가 증인에 연이어서 정맥 주사를 놨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네,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다. 네. 그 다음에 지금 2013년 9월 2일 날 청와대에서 간호장교가 대통령 혈액을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 제가 그거를 다시 보건소 조사할 때는 제가 그렇게 기억이 안 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혈액을 갖고 온 거를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다는 냈고 그분의 동의를 받았고 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진료실에 있었었는데 그 혈액을 채취해서 우리 그 담당 간호사한테 거기 행정관이 나와서 전자를 줬다고 간호장교가 아니라 행정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처음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혈액 검사는 뭐 때문에 했습니까? 일단 들어가실 때 그 건강 검진을 하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개 안 좋은 그러한 표지자가 있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추적 검사가 필요했고 그래서 일반적인 검사와 특히 호르몬 균형 검사가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 검사는 지구병원 이런 데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상의하고 동의하에 그런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리고 그리고서 혈액 검사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 안 좋은 징표가 뭡니까? 뭘 목적으로 타겟으로 해서 검사를 한 겁니까? 뭐 자세하게는 환자의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아니요, 수가 환자의 없지만 비밀이 아니고 이건 국가가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네, 때문에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면역 기능입니다. 면역, 대통령의 면역이 결핍됐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면역에 관련된 부분이라 혈액 검사를 했다. 네, 그거와 다른 것들도 꼭 있습니다. 다른 부분. 일반적인 검사입니다. 예? 그 건강검진에서 하는 일반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이병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지금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혈액 검사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혈액 검사 하시는 거죠,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검사를 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혈액 검사 증인이 주치의로 계실 때 언제 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7, 8월경이었던 것 같고요. 2013년 예, 예. 7, 8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러면 그 혈액 검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 병원에서 합니까? 그 당시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습니다. 가능한 항목에 다 했고 별 이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자, 김성만 증인. 네. 자, 이게 지금 9월 2일자거든요. 방금 이병석 증인 얘기에 따르면 7월, 8월에 지금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정기 검진 차원에서. 네. 그때 당시에 이병석 증인 세브란스 검사한 결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네, 거기서 자, 그럼- 빠진 검사를 했던 겁니다. 예? 거기서 빠졌던 검사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그 호르몬 검사인데요. 네. 그 종합 검진은 포함되지 않았던 호르몬 검사입니다. 자, 이병석 증인. 종합 검진에 포함되지 않은 호르몬 검사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검사를 저희들이 했고요. 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검사를 하는 그 경우도 있었다고 전 들었습니다만은 저희 병원에서 그런 검사를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병석 증인. 자, 그러면 김상만 증인이 답변을 안 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니 이병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면역에 관련된 종합 검진에서는 빠질 수 있는, 하지만 대통령이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하는 종합 검사 일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 수 있는 면역에 관련된 호르몬 검사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글쎄, 그 제가 그 면역에 대해서 큰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그 건강검진을 할 때는 그 반드시 그런 필요한 검사들만 하지 뭐 어떤 특별한 검사는 어떤 이상이나 있을 때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상만 증인.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역에 관련 그건 환자의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고요. 다른 그 이런 그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환자의 건강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고 이건 청문회장이라는 것을 고지해 드립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들 이렇게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은 설상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우리 방송 시청하는 국민들께서 그 계속 주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좀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은 새누리당 이혜원 의원. 예. 정기택 증인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원장으로 재직하셨던 보건산업진흥원은 나라 돈으로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증인이 재직하실 때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씨 아내 회사를 중동에 진출시키라 이런 압박을 받은 적이 있나요?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네?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압박을 받은 적을 있는 걸 인식은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증인이 계셨던 기관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특히 그 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은 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위탁 관리하는 곳이라 정부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바이어를 면담 잡아주고 네트워크도 연결해주고 판로망을 개척해주는 그런 이제 지원을 하는 곳인데 신청하는 모든 회사를 다 연결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시고 이걸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던데 뭐 크게는 8개 항목, 작게는 보니까 21개 세부 평가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뭐 과거 실적이 있냐, 얼마나 좋으냐, 예상 수익 전망이 좋은가, 의료계 평판이 얼마나 좋은가, 또 현지 진출하는 현지 국가의 원어민 직원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나 이런 걸 보셨던데 이런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최순실 씨 측근 회사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김영재 씨 아내 회사라고 불리는 YJ컵스 메디칼이라는 거는 바로 그때 당시 전년도 매출이 2,400만 원에 불과해요. 근데 손실은 17억이에요. 버는 것보다 손실이 71배나 되는 이건 불량업체라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는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원 불가능한 회사죠. 근데 이런 회사를 추천하라고 그것도 국가 예산으로 추천하고 지원하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압력이 들어왔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대통령 순방에 낄 수도 없는 업체죠.
근데 대통령 순방에 공식적으로는 끼워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대통령 순방마다 데리고 다닙니다. 기가 막힌 것은 거의 모든 순방에 데리고 다녔어요. 중동 4개국 순방, 중남미 4개국 순방, 아프리카 3개국 순방, 프랑스 순방, 중국 순방, 라오스 순방 안 데리고 다닌 데가 없습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 나라의 국왕, 왕세자, 총리, 국회의장 그 나라들의 강요들, 최고 인사들을 줄줄이 만나게 해주고 그 회사의 중동 진출을 도와줍니다.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특혜의 끝판왕이죠. 근데 이런 특혜도 모자라서 중동의 수출업체로 진출시키라. 이걸 국가기관에다가 예산으로 하라고 무리하기 짝이 없는 요구를 했죠. 근데 그것도 기가 막힌데 그 요구를 잘 안 들어주고 잘 안 되니까 안 해준 국가기관 인사들에게